자, 여기 항상성 단원 3점짜리 문제들 선생님이 오늘 녹음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 7강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튜브에서 잘 찾아서 수업을 들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1번 표는 세포 ABC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원심성 뉴런 세포, 침샘 세포, 갑상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봐봐. 원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그 다음에 침샘 세포. 얘들아,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신경세포야.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도 어떻게 보면 세포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갑상샘 세포 이렇게 있어. 이렇게 3개. 그러면 원심성 뉴런은 선생님 뭐라 그랬지? 이거는 원심성 뉴런. 나오는 뉴런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오는 뉴런, 다른 말로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운동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냐면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면 이 운동 뉴런의 축삭 말단 부분에 뭐가 있냐면 ACH라고 쓰고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그랬어.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을 자극을 하면 이 근육이 적절한 명령에 맞춰서 수축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 그 다음에 침샘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침샘이라고 하는 거는 침이 나오는 세포인데 이거는 외분비세포예요. 외분비세포. 외분비세포 무슨 말이냐? 분비관이 따로 있어서 분비관이 존재를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침샘, 그 다음에 소화샘, 소화샘은 소화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땀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갑상샘 세포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을 이루고 있는 걸 갑상샘 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티록신. 그럼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간 같은 데 작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세포들의 간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해요. 물질 대사를 촉진. 이러한 역할을 한다. 자, 이 3가지 세포를 보고 이러한 배경 지식이 선생님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타낸 건데 이러한 배경 지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럼 그대로 보면 보기를 한번 보자. 선생님 생각에 여기가 특징인 것 같지? 이거를 얘들아 내가 다 인터넷에서 수능 특강을 보고 쳐서 만든 거여서 이렇게 약간 오타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외분비 세포이다. 3개 중에 외분비 세포 뭐라고? 침샘 세포. 그래서 A는 외분비 세포이다. A의 동그라미잖아. A가 뭐라고? A가 침샘. A가 침샘 세포다.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것은 원심성 뉴런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B가 동그라미니까 B가 원심성 뉴런. 그 다음에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건 누구의 특징이냐면 호르몬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 호르몬을 내뿜는 건 뭐라고? 호르몬인 티록신을 내뿜는 거는 갑상샘 세포잖아. 그러니까 C가 갑상샘 세포인 거야. A, B, C는 잘 구했어. 보기 한번 보자. 기억. A는 침샘은 분비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비관으로 물질을 분비한다. 맞죠? 니은 A와 C는 모두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그런데 A는 뭐야? 침샘이죠. 얘들아, 침샘에서는 뭐가 들어있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소화효소는 어떻게 되냐면 입속으로 들어간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해. 잘게 쪼개서 이당류로 만드는 거야. 아밀레이스가 입속에 있는 침에 있는 게. 그러면 탄수화물이 이당류로 쪼개지는 이것을 소화라고 하죠.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을 말을 해요. A는 맞고 C는 뭐야? 갑상샘 세포지. 갑상샘 세포에서 나오는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맞는 말. 디귿. B와 C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모두 다른 세포로 신호 전달을 한다. 근데 B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잖아. 다른 세포 근육으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뭐 명령을 내릴 거야. 수축하라 이런 식으로 B도 맞고, 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C에서 나온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간에 신호를 전달하지. 어떤 신호? 물질 대사를 촉진하시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았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BC를 표는 ABC에서 두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중 하나이고 가에서 B와 C가 분비된다 라고 했는데, 자 문제를 딱 읽고 여기 한번 보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H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 여기 자극. 자극을 어딘가를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뭐 ACTH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 호르몬 TSH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딘가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선생님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지? 이러한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고 했어.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온다고 했죠.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가가 뇌하수체 전엽이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어떤 호르몬이 되겠어요? A는 항이뇨 호르몬인 ADH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A는 ADH야. 그럼 B하고 C를 골라야 되는데, 자 B의 설명 한번 보자.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티록신은 어디에서 나오죠?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에서 나와요. 그럼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려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은 B래. 갑상샘이 자극됐다는 거지. 그럼 B가 뭐가 되겠어? B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되겠죠. 그래서 B가 TSH가 되는 거고 C가 ACTH가 된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보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킨다. 이건 누구의 특징이야? ADH의 특징이니까 기억은 맞았다가 되겠죠. 1번 보세요. 가는 뇌하수체 후엽이다 그랬는데 가가 뭐야? 전엽이죠. X. 기억은 동그라미니까 X. 3번. 갑상샘을 제거하면 비의 단위시간당 분비량이 제거하기 전보다 감소한다 그랬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렇게 돼요.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갑상샘을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을 해. 그럼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지?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 그럼 갑상샘을 제거를 했대. 얘를 제거를 했대. 그럼 얘가 많이 나오겠어? 적게 나오겠어? 이 티록신이 나오는 애를 제거했으니까 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 몸이 느끼기에 티록신이 없다고 느끼니까 티록신을 많이 나오게끔 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많아져야 되잖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B가 뭐야? TSH의 분비량은 제거하기 전보다 증가하겠지. 왜 증가해? 갑상샘이 없으니까 티록신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내 몸은 티록신이 없는데 더 나와야 되는데 하고 얘를 계속 더 자극을 함으로, 얘를 더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얘를 자극하려고 하는데 얘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 갑상샘이 없으니까 티록신이 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고, C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다. C, ACTH 맞죠?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TSH죠. TSH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이게 TSH가 증가해. 그럼 티록신이 어떻게 되지? 티록신이 증가하죠. 티록신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 대사가 어떻게 되죠? 물질 대사가 촉진되죠. 물질 대사가 촉진되면 열 에너지가 생성이 되니까 체온은 증가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이자와 기관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가 이동하는 과정을 표는 호르몬 가와 나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X, Y 중 하나이고
세포 기억은 X의 표적세포, 세포 니은은 Y의 표적세포이다 그랬어. 그러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표로 와요. 그러면 자 봐봐.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글리코젠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되지? 글리코젠이 분해가 촉진되면 다시 한번 써볼게. 글리코젠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되죠. 그럼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면 얘가 어떠한 호르몬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할까? 이거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언제 저혈당인 시점에 나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얘를 어디로 내뺀다고? 혈관으로 얘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호르몬 보세요. 티록신의 합성 및 분비를 촉진한다. 티록신을 분비하는 호르몬은 어떤 거예요? 티록신을 합성하고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어떤 호르몬이지? 얘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거는 TSH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글루카곤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죠? 이자는 어떤 호르몬과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자에서 나오는 이 네모라고 하는 호르몬 Y는 어떤 게 되겠어? 글루카곤이 되겠고, 기관 A에서 나오는 호르몬 X는 TSH가 되겠지. 얘들아, TSH는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어디 기관에서 나온다 그랬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 TSH는 표적세포가 어디냐면 갑상샘에 가가지고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만들어서 내뿜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네모라고 하는 호르몬 Y 글루카곤은 표적세포가 간에 가가지고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라고 했죠. 자, 기억 한번 보자. 기관 A는 갑상샘이다. 아니, 뇌하수체 전엽이니까 틀렸고, 니은 Y는 글루카곤이다. 맞았죠. 디귿, 기억은 뭐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별표 쳐보자. 별표. 4번 별표 치고, 표는 물질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기억을, ABC는 글루카곤, 아밀레이스, 티록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되는 것은 분해예요. 분해. 물질 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냐면 간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고, 얘를 촉진하는 거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촉진을 해요.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를 한번 보자. 표를. A와 B는 이자에서 분비된대요. 그럼 A, B, C는 자, 여기 보면 글루카곤,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이건 소화효소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티록신이야. 얘들아, 이런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으려면 개념 설명과 지식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글루카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자의 알파세포. 아밀레이스는 어디서 나오냐고? 침. 그 다음에 이자액에 있어요. 이자액. 이해 갔어? 티록신은 어디서 나와요? 갑상샘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야. 이거는 혈액을 통해 분비가 돼. 아밀레이스는 소화효소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외분비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비관,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티록신도 역시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 역시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된다고. 자, 이 개념 설명을 보고 여기 표랑 한번 짜맞춰보자. A와 B는 이자에서 분비되는데, 얘들아, 이 세 개 중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건 뭐야? 글루카곤과 아밀레이스야. 그럼 이게 A, B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B와 C는 혈액을 통해 분비된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혈액을 통해 분비되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B, C가 되고 얘가 C, B가 되겠죠. 그럼 얘를 다 맞추는 걸 어떻게 찾으면 돼? 얘네를 다 부합하게 찾는 걸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지금 이거지. B. 글룩하고는 무조건 B일 수밖에 없겠네. 얘가 A, B면 안 되잖아. 왜냐면 이걸 또 부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중에 맞춰야 되는데 이해 갔어? 얘가 B.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자, 기억. A는 아밀레이스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글루카곤이지. 글루카곤은 과정 기억을 촉진한다. 맞죠? 디귿,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뭐냐면 얘가 말 그대로 갑상샘 기능 너무 잘해. 베리굿. 갑상샘 기능이 너무 잘 되면 뭐가 많이 나올까? 티록신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갑상샘의 기능은 티록신을 분비하는 건데 기능을 매우 잘하면 티록신의 양이 증가하겠죠. 이해 갔어? C의 단위 시간당 분비량이 정상보다 어떻게 돼? 적을 때가 아니라 많이 나올 때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5번 그림 가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를 얘들아 실제로 이자에 이자섬이라고 있는데 이게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이렇게 있대. 베타세포가 훨씬 많다. 그러면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A 뭐라 그랬죠? 이게 알파벳 A라고 했잖아. 첫 번째 있는 거지. 그럼 글루카곤 기억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호르몬 A가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이거는 인슐린, B는 인슐린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정상인에게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래. 자, 이거 봐봐 얘들아. 그러면 너무나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이야.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혈관이 있고 간을 뭐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여기도 혈관이 있다.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 이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의 최선이에요. 여기 포도당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많은 포도당이 있어. 고농도로 있어. 밥을 먹고 난 식사 직후. 포도당 투여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겠지. 그럼 내 몸에 포도당이 어떻게 되겠어? 고농도잖아. 그러면 얘가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언제든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얘가 살포시 간으로 들어와요. 포도당이. 그러면 얘가 포도당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글리코제느 형태로 합성이 돼. 합성. 이건 합성이야. 이렇게 합성시켜주는, 즉 고농도일 때 나오는, 포도당이 고농도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고농도일 때. 그럼 얘가 이렇게 글리코젠으로 있다가 내 몸에서 또 포도당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 뭐 운동을 하거나 공복실 하거나. 그러면 이때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렇게 저장된 포도당이 다시 혈관으로 나와가지고 내 몸에서 포도당이 필요할 때 쓰이겠지. 이렇게 분해될 때 나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고, 그러니까 인슐린은 베타세포,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자, 나라고 하는 그래프 보자. 포도당을 투여를 했어. 그러면 내 몸의 포도당의 농도가 고농도가 되겠지. 고농도일 때 나오는 호르몬은 이 X가 뭐라고? 얘가 인슐린이라고. 인슐린. 그러니까 포도당의 농도하고 인슐린의 농도는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고농도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비례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고농도일 때 포도당이 올라갈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기억 보세요. 혈중 A의 농도, A는 뭐야? 글루카곤. 글루카곤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T1과 T2를 비교하면 어디가 혈중 농도가 더 높아요? 자, 봐봐. T1일 때, 자, 이거 한번 보자. T1일 때 포도당을 투여를 했어. 그럼 T2일 때 봐봐. 포도당의 농도를 한번 보자. 포도당의 농도. T1일 때 넣었어. 그러면 T2일 때 지금 얘가 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혈중 A의 농도는 뭐냐면 글루카곤의 농도야. 포도당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아요? 얘가.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 X가 인슐린이잖아. 그러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떻게 되겠어?
얘가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이해 갔어? 그러니까 T1일 때가 글루카곤은 포도당의 농도가 적을 때 더 많고 많을 때 더 조금 나올 거 아니야. 야, 인슐린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글루카곤이 같이 올라가겠니? 반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니은 혈당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 당연히 맞겠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지금 포도당을 T1일 때 농도를 넣었어. 많이 넣었어. 그럼 농도가 포도당의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같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인슐린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 혈당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T2가 T3보다 훨씬 높겠죠. 디귿, 비읍, 이자의 B는 뭐야? B가 어딨니? B는 인슐린. 인슐린은 이자에 연결돼 부교감신경 네모치고, 이거는 언제라고? 소화가 잘 될 때, 뭐 안정된 상태일 때, 이런 상태, 흥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분비가 촉진된다.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소화될 때 흥분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소화가 되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잖아. 소화가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의 농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6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과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저온자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온자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른 말로 저온자극은 추울 때, 고온자극은 더울 때야. 그러면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때, 얘보다 더 올라갈 때를 말을 하는 거잖아. 얘가 기준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이거 같은 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어떻게 하냐, 저온자극, 즉 추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내 몸에서 만드는 열 발생량은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추우니까 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감소해야겠지. 반대로 고온자극, 더울 때는 안 그래도 더우니까 내 몸에서 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열 발생량은 감소하고, 더우니까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 내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는 열 발산량은 증가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저온자극이든 고온자극이든 항상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는데, 그럼 교감신경이 어떻게 되냐면, 추울 때는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강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강화.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안 그래도 열이 많으니까 교감신경을 통해서 열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냐면, 춥든 덥든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는데 표현이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문제를 한번 보자. 지금 36.5도, 이전 36.4도, 37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시상하부의 온도가 T2일 때, 봐봐, T2일 때, 자 이거 봐봐. 시상하부의 온도가 37도보다 올라갔더니 무엇이 증가하고 무엇이 감소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자 이거 한번 보자. 그래프 한번 보면 온도가 T1일 때와 T2일 때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 증가. 알겠어요? 그럼 온도가 증가했더니 무엇이 내려오고 무엇이 올라갔을까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다 뭐예요? 고온자극이죠? 그럼 무엇이 증가해요? 열 발산량이 증가하니까 니은이 열 발산량이 되는 거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무엇이 감소해? 열 발생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자, 기억 보자. 기억은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이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열 발생량이니까 틀렸죠. 니은 단위 시간당 골격근에서의 물질대사율이라고 해서 물질대사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자. 물질대사에다가 밑줄을 왜 그으라고 하는 거냐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냐. 물질대사가 활발할수록 열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열 발생량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단위 시간당 물질 대사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라고 나와 있는데 T1과 T2 비교하면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 T2가 더 높지. T1이 온도가 더 낮은 거야. 온도가 낮다. 정상보다 낮다. 어떻게 돼? 열 발생량이 많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디귿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자.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열 발산량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혈관에 흐르는 혈액은 대부분의 성분이 물로 되어 있어. 그럼 이 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을 담는 바구니야. 열을 담는 바구니. 즉 혈관이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잘 못 흐른다는 거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열을 담는 바구니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만큼 열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높잖아요. T2일 때가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왜 맞아?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T2가 더 높아. 그러면 얘가 피부 근처 혈관이 여기가 더 춥다야. 상대적으로 춥다, 덥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더우니까 열을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피부 근처 혈관으로 혈액을 이동시켜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 혈중 ADH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압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자. 혈압과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올 때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혈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랑 비례하냐면 내 몸의 물의 양과 비례를 해요.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또 다른 말로 오줌 삼투압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 그럼 이렇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뭐랑 비교하냐면 혈장의 농도, 그 다음에 오줌의 농도와 비례한다라고 문제를 풀면 이게 돼요. 알겠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개념을 하나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가보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어요. 그럼 이 호르몬은 어디로 가냐면 콩팥으로 가. 콩팥에서 내 몸으로 물을 재흡수를 해요. 이해 갔어요? 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의 역할은 콩팥에서 내 몸으로 물을 재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ADH의 분비량이 증가했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몸으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이 증가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몸의 물의 양이 증가. 얘가 지금 뭐냐고? 얘가 결과야. 그럼 얘는 뭐야?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이 뭐겠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원인이 왜 그래? 뭐겠어? 내 몸의 물의 양이 부족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물의 양이 부족하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 이 말이잖아. 왜 혈장 삼투압이 높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 여기 말했지. 혈장 삼투압은 내 몸의 혈장 농도랑 비슷해. 물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야? 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얘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의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가라고 하는 그래프를 봐봐. 정상치보다 압력이 낮아졌어. 근데 그게 혈압인지 뭔진 모르겠어. 혈압인지 혈장 삼투압인지 모르겠어. 압력이 낮아졌더니 ADH의 농도가 증가했대. 봐봐. 얘가 낮아졌을 때 ADH의 농도가 증가했죠. 그럼 그대로 생각해봐. ADH의 농도가 증가했다. 어떻게 된다고? 내 몸의 물의 양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 자, 봐봐. 뭐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 몸의 물의 양이 증가할까?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기억은 혈압이 되겠지. 내 몸의 물의 양이 적어졌어. 봐봐. 물의 양이 혈압이 낮아졌다. 정상보다 혈압이 낮아졌다잖아. 그럼 내 몸의 물의 양이 낮아진 게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ADH의 농도가 증가해서 내 몸의 물의 양을 증가시켜줘야 얘가 다시 정상으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보자. 정상보다 높아졌어요. 정상보다 높아졌어. 정상보다 높아졌더니 ADH의 농도가 증가했어. ADH의 농도 증가했다. 내 몸의 물의 양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이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 되겠죠. 혈장 삼투압 뭐라고? 혈장의 농도라고. 정상보다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높아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 몸의 물의 양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기억 보기를 한번 보자.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아니, 이거는 혈압이에요. 혈압. 가에서 콩팥의 단일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분의 단일 시간당 오줌물 생성량은 정상치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니은을 보세요. 정상치와 P1일 때를 보자. 그러면 정상치와 P1일 때 분자 분모를 한번 보세요.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ADH의 농도로 보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정상치일 때랑 P1일 때랑 정상치일 때는 ADH의 농도가 이만큼이고 P1일 때는 이만큼이야. 어디가 더 높아? P1일 때가 재흡수량이 더 많죠. 그러면 P1일 때가 분모는 더 커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재흡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오줌이 적다는 거잖아. 그럼 재흡수량이 P1이 더 많다는 것은 오줌의 양은 이쪽이 더 많다는 거겠지. 이해 갔어? 그러면 분모값이 P1이 더 크고 분자값은 정상치가 더 크니까 어디가 더 크겠어? 정상치일 때가 훨씬 크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나에서 P2일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P2일 때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야. 이해 갔어? ADH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라고. 수분 재흡수가 많이 됐다는 거야.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이라고 했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오줌의 양이
증가하겠죠. 오줌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물의 양이야. 얘들아, 오줌 삼투압은 선생님 뭐랑 생각하라 그랬어? 농도랑 생각을 하라 그랬어. 얘들아, 물의 양이 많아지면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묽어질 거 아니야. 농도값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8번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표는 물질 X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들아, 이 그래프 별표 치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나눠줄 프린트물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이번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그냥 이 그림은 외우세요. 나중에 기억 니은 생각하는 거에 시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자 얘들아, 이 시점에서 물을 섭취했어. 물을 섭취했다. 생각을 해봐봐. 물을 섭취했어. 그럼 내 몸에 물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어? 오줌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오줌 생성량이 당연히 증가할 거예요. 봐봐. 물을 섭취한 다음에 기억은 올라가고 니은은 떨어졌대. 그럼 기억은 뭐겠어? 기억이 오줌 생성량, 니은은 혈장 삼투압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기억은 오줌 생성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틀렸다. 쉽지? 그리고 자 이거 봐봐. 여기에 선생님이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 얘들아, 이게 니은이잖아. 이게 뭐라고? 이건 혈장 삼투압이라고. 내 몸에 있는 그 농도야. 어떻게 말을 하면, 얘들아, 선생님, 사람의 몸에는 정말 많은 물이 있어. 대부분이 물이야. 70%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짠 거를 먹었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농도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 기억과 니은을 비교를 해보면 니은의 변화폭이 적죠. 이게 혈장 삼투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자. ADH라고 하는 혈중 항이뇨 호르몬. 그냥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볼게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와요. 얘들아,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외워줬으면 좋겠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신장에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돼. 그럼 얘의 결과 어떻게 되겠어?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오줌의 양은 감소하고 내 몸의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내 몸의 물의 양은 증가하겠죠. 근데 이 물질 X라고 하는 애 특징이 뭐냐? 이 X는, 물질 X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를 한다. 얘를 막아버려. 얘를 막았어. 이게 막았다는 표시로 쓸게요. 얘를 막았어. 그럼 이 뒤에가 잘 될까? 수분 흡수도 당연히 안 되겠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이제 보기를 한번 보자. 니은, 혈중 항이뇨 호르몬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니은이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T2는 어떤 식이냐면 물을 섭취 후 오줌 생성량이 많은 거야. 얘들아,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을 재흡수해서 내 몸의 물의 양을 놀리는 건데, 이미 물을 많이 마셨는데 내 몸에 물이 더 필요해? 필요 없으니까 오줌으로 빼는 거잖아.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혈중 항이뇨 호르몬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당연히 낮겠지. 왜냐면 여기는 내 몸에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물을 마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디귿 T3일 때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디귿 T3일 때 X를 투여하기 전보다 니은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X를 투여하잖아 얘들아. 그럼 이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와서 신장에서 내 몸으로 수분 재흡수가 안 돼서 오줌의 양은 어떻게 돼? 늘어나고 내 몸의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내 몸의 물의 양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니은은 뭐야?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니? 혈장 삼투압은 농도니까. 몸의 물의 양이 감소하니까 농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로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니은.
6번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와 B가 있다. 각각 같은 양의 음료수를 마신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의 인슐린의 농도를 표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1형 당뇨병 환자와 2형 당뇨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얘들아 여기 표에 별표 한번 쳐보자. 1형과 2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에 포도당의 양이 너무 많아서 오줌으로 빠지는 게 1형 당뇨병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당뇨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야. 인슐린 생성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내 몸에 인슐린의 양이 부족해. 내 몸의 인슐린 양이 부족해요. 그러면 얘에 대한 원인은 이게 지금 원인이니까 해결책은 부족한 인슐린을 주사로 넣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밑줄 한번 그어보자. 인슐린의 표적 세포에 이상 반응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주로 소아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인슐린의 농도는 정상이에요. 지금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제 2형 당뇨병 어떻게 되는 거냐? 인슐린의 농도는 거의 정상인이랑 비슷해. 정상에 가까워.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이러한 인슐린 같은 호르몬은 혈액 속을 이렇게 떠다니다가 간이라고 하는 기관 안에서 이렇게 이 인슐린을 잡는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떠다니다가 내가 가야 될 곳이다 하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이 2형 당뇨병은 이 인슐린을 잡는 수용체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은 많이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안에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인슐린을 부족한 그러니까 인슐린을 주사로 넣어준다고 해서 얘가 치료가 되겠어? 아니죠. 안 넣어줘도 돼. 정상인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인슐린의 농도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보고 A와 B를 매치를 시켜보면 지금 얘가 기준이야. 정상인이 기준이에요. 그럼 정상인보다 A랑 B랑 둘 다 혈당량은 어때요? 높죠? 이해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인슐린의 농도는 지금 정상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는 이렇게 생겼는데 B는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지금 뭐랑 비슷해? 정상인이랑 A는 지금 인슐린의 농도가 비슷하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정상보다 인슐린의 농도가 낮죠. 이걸 딱 보고 우리는 정상보다 인슐린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B가 제1형 당뇨병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 다음에 A가 제2형 당뇨병. 그럼 기억 한번 보자. 보기. 간세포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들아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져? 이자의 베타세포.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져. 그럼 얘네 둘의 표적 기관은 어디야? 간이야, 간. 이자에서 만들어진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간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는 2형 당뇨병 맞죠? 디귿 인슐린의 처방은 B의 혈당량을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로 넣어주면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을 해주는 거니까 얘가 B의 혈당량을 낮출 수 있어요. 대신에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 더 많이 있어. 이해 갔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디귿. 그림은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표는 정상인과 요붕증 환자 D의 오줌의 양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요붕증은 오줌을 다량 배설하는 질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설명을 하고 가자면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오줌을 다량으로 배설을 해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걸로 유추를 해보자면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
어디서 분비가 돼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콩팥에서 가서 수분 재흡수를 해. 이해 갔어? 근데 요붕증이라고 하는 환자는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럼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잘 안 되겠죠. 콩팥에서 내 몸으로 수분 재흡수가 잘 안 돼? 그럼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오줌이 다량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가 콩팥에서 작용하니까 이 호르몬 A는 뭐가 되겠어? 항이뇨 호르몬. 기억은 거저주는 문제 보기예요. 근데 기억을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니은 평상시 혈중 A의 농도는 D가 정상인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봐봐. 여기를 비교해보자. 정상인의 평상시 오줌의 양은 1.5인데 요봉증 환자는 23.3이야. 거의 어떻게 돼? 한 22배 정도가 더 높아요. 거의 맞겠지? 22배 정도가 오줌을 너무 많이 싸. 그러면 평상시 혈중 A의 농도는 D가 정상인보다 많으면 오줌이 많겠니? 당연히 얘가 분비가 안 되니까 수분 재흡수가 안 돼서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디귿 A를 주사했을 때 부족한 항이뇨 호르몬을 주사했을 때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D의 혈장 삼투압은 A를 주사했을 때가 평상시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혈장 삼투압 뭐랑 비례한다 그랬지? 내 몸에 있는 혈장의 농도랑 비례한다 라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 A를 주사했을 때가 평상시보다 낮다. A를 주사했을 때 그러면 수분 재흡수가 잘 돼요? 안 돼요? A를 주사하면 수분 재흡수가 잘 되죠? 평상시는 잘 돼요? 안 돼요? 수분 재흡수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줌이 많다 그랬지. 수분 재흡수가 잘 안 된다. 내 몸의 물의 양 어떻게 된다고? 적다. 내 몸으로 수분 재흡수가 잘 된다. 내 몸의 물의 양 높다. 그럼 내 몸의 물의 양 낮다. 이게 농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높다. 내 몸에 물의 양 많다. 농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낮다. 봐봐. 혈장 삼투압은 어디가 더 높아? 평상시가 더 높죠. 그래서 A를 주사했을 때가 평상시보다 낮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 맞아서 기억과 디귿.